안녕하세요. 조영준의 계산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2024년에도 간이과세자가 좀 바뀌었거든요. 뭐가 바뀌었는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포인트 9가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인데요. 요번에 바뀐 게 기준금액이 바뀌었어요. 간이과세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매출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기준금액이 8천만 원에서 요번에 1억 4백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억 4백만 원 뭔가 좀 안 떨어지는 숫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8천만 원에서 30% 늘어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기준금액이 1억 4백만 원이 된다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23년에 매출이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2024년도에 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판단할 때는 8천만 원에 대한 기준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2024년에 9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번에 바뀌었죠. 1억 4백만 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2025년부터 여러분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사업장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 매출들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하나만 있어 라고 하면 굉장히 단순한데 나는 A 사업장, B 사업장, C 사업장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모든 그 매출을 합산했을 때 1억 4백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간이과세자인지 또는 일반과세자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매출 금액은요 1년에 그 정도의 매출이 발생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6월에 개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12개월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월이 아닌 뭐 2월부터 12월 그 사이에 만약에 개업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1년을 12개월로 해가지고 다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3년 6월에 개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매출이 6월부터 12월까지 5,600만 원의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7로 나누고 12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환산한 매출액은 9,600만 원이죠. 만약에 23년에 개업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간이과세자는요. 부가가치세를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금액이 이제 4,800만 원 미만일 때 요거를 완전히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가 완전히 면제가 돼요. 괜찮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2월에서 뭐 12월, 그러니까 1월 1일에 뭐 개업한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좀 중간에 개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4,800만 원에 대한 기준도 12개월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금계산서는요 4,800만 원 미만이면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요거는 기준 금액이 1억 4백만 원 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라든가 또는 이제 소매업이라든가 음식점 뭐 이렇게 이제 뭐 주로 개인 대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세금계산서 그렇다면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거나 또는 이제 카드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는 사실 일반과세자도 동일한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부가가치세율은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다를까요? 아닙니다. 예, 부가가치세율은 10%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부가가치세율이랑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조금 달라요. 요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쓰냐?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세 포함한 금액에 부가이율을 곱하면은 매출세액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세금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과세자가 만약에 1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매업을 하고 있다 또는 이제 식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율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율은 10%죠. 부가가치율이 1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100만 원 낼 때 음식점이 만약에 간이과세자다라고 하면은 15만 원을 낸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곱 번째 포인트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
음식점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면세를 사면은 거기는 부가세는 붙어 있지 않지만 면세를 마치 이제 부가세가 붙은 것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간이과세자는 이제 2021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돼도 여전히 공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아까 4,8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예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간이과세자가 원래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생기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7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일반과세자처럼 1월부터 6월까지 그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 간이과세자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 굉장히 좀 약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9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이과세자를 포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나는 간이과세자랑 뭐 거래를 하지 않는다. 나는 일반과세자랑만 거래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경우에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포기하면은 예전에는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자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출이 4,800에서 8,000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이게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빠르게 짚어드렸는데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걸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영준의 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